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형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선형 구조가 있고 비선형 구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선형 구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형 리스트요. 이 선형 리스트의 종류에는 우리 연속 리스트라는 게 있고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것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이 선형 리스트라는 걸 우리 선형 구조, 선형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형 리스트라는 거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나열된 그 자료 구조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 선형 리스트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연속 리스트라는 게 있고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연속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배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그 배열에다가 우리가 배운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데이터를 이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연속 리스트고요. 그리고 포인터라는 거를 이제 붙여서 만들어 놓은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하냐, 포인터를 이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연속 리스트, 연결 리스트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속 리스트라는 거요. 여기 보면 이제 연속이란 말이 들어갔죠. 얘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된 형태가 연속적으로 쭉 붙어 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속 리스트라는 거는 별과 같이 연속되는 그 기억 장소에 자료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연속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연속 리스트라는 거는 기억 장소를 우리가 할당을 받을 때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기 때문에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은 밀도가 1이에요. 밀도가 1. 밀도가 1이다. 그 얘기가 밀도가 가장 좋다. 낭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연속 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삽입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시킨 게 연속 리스트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중간에다가 만약에 데이터를 삽입하겠다 그랬을 때는 연속된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이제 삽입하거나 삭제를 할 때는 자료를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그림으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게 원래 데이터요.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중간에 만약에 금이라는 거를 요 자리에다가 이제 내가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토하고 1이 뒤로 한 칸씩 밀려나면 돼요. 밀려나고 그 사이에 이제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월, 화, 수, 목, 토, 일이었는데 금이라는 거를 중간에 이제 삽입해서 지금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토하고 1이 원래는 5번, 6번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6번하고 7번 그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됐죠. 그래서 금이라는 게 들어가기 위해서 5번, 6번에 있던 그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내가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수라는 거 3번 위치에 있던 수라는 거를 내가 제거를 하고 싶어요. 제거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원래 목금토일 요 데이터가 4번, 5번, 6번, 7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수가 없어지면서 그 3번 위치로 한 칸씩 다 땡겨야 돼요. 3번 위치에 이제 목, 4번에는 금, 5번에는 토, 6번에는 일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전부 다 땡겨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가 몇 개가 없으니까 조금씩만 이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100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건이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데이터를 내가 삭제를 하고 싶어요.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던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한 칸씩 다 땡겨야 된다고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1번 위치에다가 내가 뭔가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데이터들을 싹 다, 그 100개의 데이터를 싹 다 뒤로 한 칸씩 다 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연속 리스트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데이터를 삽입하고 제거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수정하는 그런 작업보다는 조회 작업에 어울리는 그런 자료 구조가 우리 연속 리스트요. 이 연속 리스트 가지고는 데이터를 이제 삽입하거나 제거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연속 리스트 가지고 우리가 삽입하거나 제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좋게 수정이 이제 용이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 리스트요.
우리 연결 리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시켜 놓은 거. 이 연결 리스트는 자료를 반드시 연속적인 그런 배열에 위치시키지는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전부 다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의의 공간에다가 임의의 기억 장소에다가 기억을 시키긴 기억을 시켜요. 시키는데 그때 자료 항목의 순서에 따라서 노드의 이제 포인터 부분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시킨 그런 자료 구조 형태를 우리가 연결 리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보자고요. 우리 연결 리스트에서는 이제 노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노드예요. 노드라는 거는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그 링크 부분이 있습니다. 요 링크가 우리 포인터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와 링크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 링크라는 게 이 첫 번째 데이터, 다음 데이터가 어디인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그 부분이 이제 링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위치로 갔더니 여기도 이제 데이터랑 링크랑 있죠. 그래서 이 링크가 이제 세 번째 데이터를 또 가리키고 있고요. 그것을 찾아가게 되면 또다시 세 번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를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또 링크라는 게 그걸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연속 리스트처럼 연속된 그 배열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죠. 얘는 그냥 임의의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이 그 링크가 이제 사용이 된다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된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 이제 연결 리스트 그렇게 이제 푸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결시켜 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첫 번째 데이터나 두 번째 데이터 요 사이에다가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추가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노드라는 것도 만들면 되겠죠. 노드라는 거 만들어서 이제 앞에 부분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뒤에 부분에 이제 링크를 쓰면 되는데 그때 이 첫 번째 데이터의 이 링크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링크라는 거 적을 때 요 위치만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라는 거는 노드에 이제 삽입이 됐든 삭제가 됐든 그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 리스트는 연결을 할 때 우리가 링크라는 부분이 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링크라는 부분만큼 또 기억 장소를 또 차지하기 때문에 연속 리스트에 비해서 기억 공간 이용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들이 임의의 기억 장소에 전부 다 이제 기억이 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첫 번째 데이터를 보고 이 링크를 보고 두 번째 데이터가 있는 곳을 또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보고 세 번째 데이터가 있는 그 위치까지 또 찾아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데이터를 보고 네 번째 데이터가 어디 있지? 그리고 또 링크 부분을 보고 또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찾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 속도가 느려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있는 이 노드가 만약에 끊어졌어요. 끊어지게 되면 다음 데이터가 어디 있지?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렵겠죠.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연결 리스트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라는 거는 기억 장소의 임의의 공간에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기억을 시키는데 자료 항목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포인터라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연결시킨 그런 자료 구조를 보고 우리가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 연결 리스트는 노드의 이제 삽입 삭제가 용이한 게 우리 연결 리스트요. 그리고 이 연결 리스트는 기억 공간이 이제 연속적으로 놓여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결 리스트는 연결을 다음 노드가 어디인지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링크 포인터라는 걸 이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포인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의 이용 효율이 좋다 나쁘다? 좋지 않더라. 뭐에 비해서? 우리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 우리 연속 리스트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기억 공간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이제 연결된 그 포인터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 속도가 어떻다? 느리더라.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중간에 어떤 특정 노드가 만약에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 노드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찾기가 힘들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연결 리스트요. 자, 지금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 이제 연결 리스트 기억 장치 내에 표현 방법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억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해서 1, 2번 그 기억 장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3, 4번에 또 안 들어있어요. 5번에 또 들어있고 6번은 또 비어있고 7, 8번에 들어있고 9번 비어있고 10번에 또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결 리스트를 표현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하나의 노드죠. 앞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뭐 하는 곳이다? 우리 포인트다. 포인트.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월이 이제 시작이 되죠. 월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몇 번 위치에 있다? 2번 위치에 있다. 2번 위치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는 몇 번에 있다? 7번 기억 장소에 있더라. 그래서 7번 기억 장소를 찾아가게 되면 이제 수요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몇 번에 있다? 8번에 있다. 그래서 8번 기억 장소를 찾아가게 되면 이제 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1번에 있대요. 1번에 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이 있죠. 그래서 금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10번에 있대요. 10번에 찾아갔더니 이제 1이 있습니다. 1. 그리고 1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그 다음 데이터를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꺽쇠 표시 모양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얘가 이제 뭐냐? 이곳이 데이터의 끝이다. 더 이상 다음 노드가 없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널 포인터예요. 널 포인터.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널 포인터라고 하는데 그때 널 포인트 부분에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0, 숫자 0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역슬래시 0하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이제 널 포인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널 포인터는 뭐 하는 곳이다? 더 이상 다음 노드가 없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널 포인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만약에 토요일 10번 하고 요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삽입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금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토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랬을 때 원래 금에서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원래는 10번이었는데 그걸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토요일이 만약에 6번 위치에 토가 만약에 저장이 된다면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니까 그때 이제 토요일이 6번 위치에 들어가니까 그때 포인터를 6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 다음이 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지금 10번 기억 장소에 들어 있으니까 토요일 뒤에다가 포인터를 이제 10번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연결 리스트요. 그래서 우리 연결 리스트랑 연속 리스트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마다 특징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